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주간 제 개인 휴가로 뵙질 못했습니다. MB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시청자들께서도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또 6분의 패널 그리고 오늘 홍현익 위원도 나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예. 5월 14일 월요일입니다. MBN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국회는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이 됐는데요. 오늘이 데드라인입니다. 오늘 처리를 해야 돼서 본회의 소집을 했는데 로텐도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막아서고 있고요. 그 와중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본회의장으로 지금 들어간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곧 표결을 할 것 같은데 새로운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또 국회 연결해서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북한판 마셜 플랜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에 북한은 어떤 모습일지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매 순간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미국은 기업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 과연 어디까지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겠다. 그러면 미국은 핵 폐기하면 미국 기업이 투자하도록 하겠다. 어디까지 합의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북한 진지한 의지 표명에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 아닌가 미국이. 핵실험장 폐기가 5월 23일에서 25일 사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핵 완전 폐기 시에 남한과 견줄 만한 그런 경제 번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북한 사람도 고기 먹게 도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민간 주도형 신마셜 플랜을 제시한 것이죠. 한편 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폐기해가지고 미국 테네시로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빨리 무역, 투자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 결국 선 비핵화 후의 경제 보상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 양면 전술을 지금 펴고 있는 건 아니냐. 트럼프는 핵실험장 폐쇄에 땡큐 했습니다. 북한이 큰 정상회담에 앞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제스처. 땡큐. 들어보시죠. If North Korea takes bold action to quickly denuclearize,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work with North Korea to achieve prosperity on the par with our South Korean friends. Private sector Americans coming in to help build out the energy grid. They need enormous amounts of electricity in North Korea. To work with them to develop infrastructure, all the things that.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핵시험장 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북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 다음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 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 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핵시험장 폐기와 동시에 경비 인원들과 연구사들을 철수시키며 핵시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 북부 핵시험장 폐기를 투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국내 언론기관들은 물론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 활동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30분 동안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유엔이 함께 참가해서 폐기를 확인해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가운데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소개한 뒤 그 과정 또한 유엔이 참관하고 이행을 검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기꺼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어디까지 결론이 난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일단 전문가 의견부터 들을까요? 네, 홍현희 의원 말씀 주시죠.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 어디까지 됐냐 그 물어보시는 거죠. 예. 화면을 좀 이걸 좀 잡아주십시오. 이 내용을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홍현희 박사 쓰신 내용은 요겁니다. 예. 네. ICBM 미국이 제일 관심 가지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 ICBM이 날아올까 봐 겁내기 때문에 ICBM은 폐기하든지 모종의 조치를 하여튼 취한다. 중단하든지. 그다음에 핵무기 일부를 테네시로 가져간다. 그다음에 다른 핵 프로그램 중단한다. 신고하고 사찰받는다. 사찰이 또 이 불시 사찰, 임의 사찰을 받는다. 그리고 완료 시기는 2020년으로 명기한다.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주는 거는 제재를 전혀 해제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일부 완화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자제하고 이게 뭐 B1, B2 뭐 이런 게 안 온다는 거죠. 그렇죠. 테러 지원국을 해제는 우선 해주고 그다음에 연락사무소를 상호 설치하고 불가침 역정을 체계한다. 그다음에 단계적이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20년에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된 뒤에는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고 오히려 투자까지 한다. 예. 그럼 다른 분들 차례로 김용조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예. 좀 이어서 얘기를 하면 완전히 2020년까지 만약 그런 이야기들이 이행이 된다면 실제로 보면 이제 2020년의 의미라고 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 내에 중앙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고 또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그렇네요. 부분에 대한 그 동시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하는 얘기는 남한과 비견할 정도의 경제 성장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4만 불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 15년 정도 2만 불 시대가 갈 수 있는 정도의 청사진. 최근에 나오는 미국에서의 어떤 보좌관들의 얘기하면 실제로 15년? 호텔까지 뭐 그런 정도의 어떤 2만 불 시대를 가는 시점을 그 정도 저는 잡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기본적으로 건데요, 그러면. 네네. 2만 불로 간다는 거. 네네. 그래서 뭐 고기국을 주겠다, 한국과 비견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최소한 한국의 말하자면 중간 반 정도는 간다는 얘기면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 에너지 인프라 뭐 여러 가지 뭐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가장 단적인 예로 뭐 호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부동산 투자 이런 게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로 갈까요? 저는 그 우리나라 말 그런 게 있잖아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예. 작년 12월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동트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한창 미국하고 북한이 서로 막 정말 난타전을 벌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 핵이 떨어질 것처럼 걱정하던 타임이 있었었는데 네, 맞아요. 그게 불과 몇 달 전이었다는 게 저는 아직도 상상이 안 가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만 하면 모든 걸 해준다는 식으로 들리거든요. 예. 이건 저는 끝까지 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특히 2020년을 얘기한 것을 보게 되면 트럼프가 재선을 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은 양쪽의 그 지도자들이 사실은 통 큰 합의를 이미 상당히 이루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 김 부장님. 저는 양측에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흥정 단계인데 여러 이야기들은 거론이 다 됐습니다. 그래도 최종 합의가 된 건 아니고요. 흥정 단계인데 이 단계는 제가 보기에 보통 한 3단계로 나눠서 합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잘게 더 이상 살라미로 자르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데 크게 묶어서 몇 단계로 나누는데 예. 일단은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합의를 할 경우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하면서 선언을 발표할 경우에는 제재를 완화하는 1차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북한의 핵무기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거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로 제3국으로 폐기해가지고 이전하는 거를 하게 되면 예. 반대 급부를 주는 게 뭐냐면 폼페이오 플랜이다. 예. 그걸 이제 요즘에 이제 마셜 플랜과 유사하다 그러는데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마셜 국무장관 이런 따라서 마셜 플랜을 유럽을 지원한 거였기 때문에 예. 이번엔 폼페이오가 국무장관 아닙니까? 근데 이제 폼페이오로 플랜이라고 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플랜이라고 할지 그건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대북 그 당시는 옛날 마션 플랜트는 주로 국가의 정부 차원의 원조를 많이 해줬는데 그렇죠. 정부 돈이 간 이번엔 거고. 민간 차원의 투자를 많이 하면서 체제 보장해가지고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이 고기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차원인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양 박사 생각은요? 예, 뭐 미국이 요구한 건 북한이 모두 다 들어준 것 같고 북한이 요구한 건 미국이 대부분 다 들어준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정치적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야당이 이야기했던 의심을 샀던 부분들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철저한 검증과 완전한 폐기가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 발표가 나면 자유한국당의 걱정을 깡그리 해소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간 것 아닌가. 그리고 홍 의원이 그 박사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를 먼저 시키면서 비전문가가 말할 수 있는 틈을 안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한테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의적인 반응은 안 나오고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네, 저도 이 미북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평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죠. 저는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난 진짜 제가 아무리 100번을 생각해도 쇼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자, 지금 현재 추정으로 의하면은 전문가의 추정에 의하면은 북한의 핵탄두가 최소 60개, 제가 추정하기는 한 100개 됩니다. 그 발전 속도를 보면 미사일이 1000개예요. 1000기 중에서 장거리 ICBM 빼면은 990기가 중단거리, 소위 말하면 이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할 수 있는 중단거리고, 그다음에 핵 과학자가 100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까지 다 합하면. 자, 이런 그 현황에서 지금 풍계리 핵 발전소 시험장 그거 하나 폐기했다고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6번 핵실험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래의 핵을 폐기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북이 다 줬다 생각하는 것에서 저는 아직 솔직히 못 믿겠어요.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달러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달러 자본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달러 자본이요, 반드시 5가지를 요구할 거예요. 하나는 시장권. 그냥 와가지고가 아니라 그 달러가 자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을 요구할 거예요. 북한 시장. 그다음에 달러만 그래요. 모든 돈이 다. 그럼요. 그다음에 소유권. 네, 당연하죠. 소유권 뭐야? 자기가 이걸 마음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타치를 못하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 그다음에 인사권. 자기들이 그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처분권. 이거 누구한테 뭐 2배로 판다든지 하는 처분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100% 자본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한 10% 오고 나머지 90%는 현지 조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권이죠. 이런 건을 요구할 텐데 과연 미국 자본이 그렇게 녹록히 투자할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모델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차관이었어요. 차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은 이거예요. 미국이나 북한이나 서로가 아는 거예요. 쇼하고 있다. 지금 북한이 사실은 핵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안다고 보고 또 미국도 그래요. 달러 준다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서로가 아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위한 쇼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압박을 해야죠. 야, 그런 식으로 말만 이것이 쇼로 끝나지 하지 마. 않게. 쇼로 끝나지 않게. 봐요. 달러 자본 하지 말고 미국 진짜 주려면 차관을 줘라. 저는 정말 중요하네요. 차명현 의원 같은 분이 이걸 계속 강조를 해야. 미국 주려면 차관을 줘라. 북한 핵 폐기하려면은 그 풍계리 그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핵탄두 몇 개인지 내놔. 그렇게 해야지 저는 실질적인 회담이 될 거다.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진짜 한반도 평화가 옵니다. 박수 치는 사람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자명희 의원님 질문 안 할게요. 작년에 그 한반도 핵 위기가 와 전쟁 위기가 아주 격렬할 때 자명진 의원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한미 동맹 강화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미 동맹 강화를 거의 완벽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맹목적 반북 친미를 이야기하던 자유한국당이 갈 길을 잃고 완전히 낭떠러지 직전에 지금 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명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 많은 질문들을 그 미국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는 한미 동맹 강화입니까? 한미 동맹 훼손입니까? 한미 동맹 강화라는 기본적인 슬로건을 이제는 버렸었나 보죠. 제가 2가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까지 무슨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OX로 하면 되지. 충분히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할 때 트럼프가 미국 자본을 투자하겠다?
저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진짜로 트럼프가 제대로 하려면 한국이나 독일한테 얘기했듯이 차관 줘야 돼요. 왜 차관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하는 얘기 보면 미국에서 슬슬 주한미군 철수론 미군 스스로 흘리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미국이 지금 현재 그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 염두에 두면서 일정 부분 한반도에서 발을 일정 부분 빼려는 것 같다라는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그건 그만할게요. 우리 이스라엘처럼 나가야 돼요. 아니, 북미 정상회담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조금씩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지점들을 좁혀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그 이야기 안 했냐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그 정상적인 문제 제기입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완전한 핵폐기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설명하지 않느냐라고 했었을 때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긴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었고 이미 그 당시에도 충분히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했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언제 했죠? 북미 정상회담 하지도 않는 이 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와야 되고 합의해야 되고 공개돼야 되는 내용을 지금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 10초만 그러니까 미국 정상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라 이게요.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처럼 그 말 한마디로 때우려고 그러지 말고. 아마 북미 간의 이와 같은 밀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밀당이 어느 정도 종착역에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되는데요. 아시다시피 폼페이오가 2차 방문하고 나서 북한 조선중앙TV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새로운 제안에 만족한다 이런 그 내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루어 짐작컨대 만약에 이와 같은 PVID건 CVID건 간에 미국이 요청하는 수준의 어떤 그 핵 폐기가 있을 경우에는 무엇을 기대하건 그 이상의 보따리를 풀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자체의 어떤 그 보따리 자체는 보여줬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을 얼마나 북한이 들어줄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실 남북 관계가 있다고 잘 해결되면은 벌써 이미 그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보따리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2차보다는 그 지금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CVID건 PVID건 그것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양면 전술을 펴는 거 아니냐. 어른은 폼페이오, 누르는 볼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볼턴이 북한 핵무기를 폐기해서 테네시로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망이 궁금한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면 미국이 그리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이라는 것이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 얘기처럼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가는 것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시설의 위치를 모두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 모든 핵무기를 제거 폐기해서 테네시주 오크리지, 여기가 이제 연구소가 있는 곳인데요.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핵물질이나 장비를 접수하는 곳으로 알려진 것이죠. 오크리지가. 리비아, 칠레 핵무기 또 연료가 보관 중인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오크리지의 Y12 국가안보단지 속에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 means getting rid of all the nuclear weapons, dismantling them, taking them to Oak Ridge, Tennessee. It means getting rid of the uranium enrichment and plutonium reprocessing capabilities. 나 꼭 해야 돼. 이거는 전문가 홍윤익 박사 보시기에 어때요?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테네시로 가져간다는 게? 가능하죠. 근데 북한은 거기 응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지금 이게 근데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20개면 5개만. 제가 볼 때는 다 20개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걸 미국이 용납합니까? 거기서? 그렇죠. 네. 트럼프는 그 충분히 선에서? 받고 생색내고 중간선거 이기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또 다른 분 노영희 변호사님. 네, 저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 하고 싶은데요. 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하고 차명진 전 의원님은 계속 A를 하라 그래서 A를 하면 왜 B를 안 하냐고 그러고 B를 하고 해서 또 뭐 괜찮다 그러면 왜 C를 안 하냐고 자꾸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뭘 해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두 분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데 본인들이 김정은이라고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 이런 행동 말고 더 이상 어떤 걸 뭘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본인들이 그냥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접근했을 때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책과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하나 하면 그거 안 한다 그러고 또 2개 하면 또 3개 안 한다 그러고 이렇게 이게 무슨 건전한 비판입니까? 네, 그 답을 들어보시죠 그럼. 네. 차연. 지금 김정은은 아마 제가 볼 때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아마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 김정은이 어느 길을 확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하나는 개혁 개방하면서 베트남처럼 가는 길. 또 하나는 일단 시간을 벌고 나중에 트럼프가 정권이 넘어간 뒤에 다시 이제 소위 말하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길. 어떤 것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할까? 사실 어떤 것이 유리할지는 제가 볼 땐 김정은도 지금 모르리라고 봐요. 왜? 개혁 개방했다 잘못하면은 시장 자유화가 돼서 시민사회층이 형성돼가지고 민주화의 열풍이 벌어지면 자기가 어려워질 거고 또 하나 가둬두면은 이게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는 저는 한다고 보는데 그 주변에서 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할 때 저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그때 박수 쳐주고 그때 순간순간을 넘기게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핵 폐기하면 남한에서라도 차관을 줘서 그죠? 저 체제 경제를 살리고 거기에 시민사회층이 형성됐을 때 어떤 사회 먼저 하고 김정은 지도 체제의 반론을 제기하면 남한에서 일정하게 김정은 지도 체제에서 옹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핵을 폐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니까 이 두 가지인데 어떻게 길로 가느냐의 문제에서 박수만 쳐서는 안 된다. 그럼 최진영 변호사님 생각.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는 지금 종교 집회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종교 집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냉혹한 국제 핵무기와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이 한꺼풀 뒤에 알려지고 있는 그런 이해관계. 우리는 그와 같은 그 핵심을 지금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홍예리 박사님이 얘기했는 부분을 똑같은 얘기를 지금 오늘 언론을 보았더니만 북한에서 영국에서 망명했던 태영호 공사가 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 했을 때에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전부 포기하지를 않을 것이다. 일부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결국 뭡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와 같은 정치적 타협에 있어서 남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정말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뭐라고 얘기하겠냐고요. 두 분이 김정은 위원장이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겠냐고. 지금 핵폐기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말을 못 믿겠다 그러면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냐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을 간단하게 하세요.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듯이 뭐라고 쇼하듯이 그냥 폭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맨틀먼트. 한마디로 4차를 통한 핵폐기. 이거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받아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는 거니까. 김광덕 부장님. 그래서 지금 논쟁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홍 교수님께서 홍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북한이 핵무기 중에 만약에 테네시로 옮기게 되면 일부를 옮길 것이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궁금할 텐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외교안보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걸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되지만 또 의심을 기본적으로 취재할 때도 그렇거든요. 무조건 궁금증과 의심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깔고 가야 된다 그 말. 그래야만이 완벽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데 진짜 완벽한 비핵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바로 이제 미국의 지금 볼턴하고 지금 폼페이오가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오늘 나오는 그 소위 언급들을 보면 폼페이오는 거의 당근과 같은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볼턴은 바로 채찍과 관련된 주로 이야기, 비핵화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침묵하는 것도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이 가자는 건데 양면으로 북한은 어느 쪽에 좀 장단을 먼저 맞춰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는 단계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네, 하십시오. 우리가 평론을 하면서 팩트를 쭉 보고 그리고 저 이면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저 부분을 가지고 현재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가 있을까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그렇게 가야 됨에 대한 규범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가지 않았을 때의 비판적인 이야기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그 보수 패널들의 입장들이 지나치게 현재의 움직임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폄훼해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 노변이 이제 이야기한 부분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폼페이오와 김정은의 만남 자체를 좋은 만남이라고 표현했고 풍계리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뉴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가 누굽니까? CIA 국장 출신의 국무장관입니다. 폼페이오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팩트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을 했고 이 협상의 결과에 있어서 볼턴이 폐기할 핵무기를 테네시로 가지고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들은 폐기 이후에 폐기의 방식, 처리 방식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읽는 게 상식적인 평론에서의 팩트를 중심으로 한 이면 읽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현재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폄훼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다가 제거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을 가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 박사님 네. 말씀. 지금 이제 확실한 거는 중단기적으로는 평화가 올 게 확실합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참 좋아지는 거죠. 아니 전쟁 위험이 일단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우리가 다 이제 좀 행복해하잖아요. 그런데 중장기 평화는 아직 모른다. 중장기 평화는 상호 신뢰 구축에 달려 있는데 북한과 미국 간에 지금처럼 서로 신뢰하는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오고 가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뭐 완전한 뭐 폐기 뭐 이런 게 달린 게 아니라 성실신고, 임의사찰, 종료 시점 준수 3개에 달려 있는데 그중에서도 임의사찰을 북한이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보고 싶다 그러면 어느 곳이나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저는 키 중에 키다. 알겠습니다. 과연 그게 이번에 규정이 되느냐 쉽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쉽지 않으리라고 보신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 평화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싱가포르에서 일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진핑이 간다 안 간다는 얘기 있는데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저 잠깐 내려놔 주시고요 판넬. OX로 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열립니다. 그날 싱가포르에는 과연 시진핑 주석 그리고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이 갈까요? 참석한다가 O고 참석 안 한다 X로 OX로 일단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미북 회담의 판이 지금 커지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관계자 청와대 얘기는 어제 얘기인데요.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 묻자 모르겠다. 그러나 또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11일자 미국 외교가에 시진핑 주석이 싱가포르에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시 주석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 미북 회담의 판이 과연 커질까요? 참석 가능성, 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모습을 드러낼까? 한중이 참석하면 전쟁 당사국 전부 참석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연 패널 6분 그리고 홍현익 위원 전문가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싱가포르 회담 참석 여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딱 한 번. 노영희 변호사만 참석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참석했으면 좋겠답니다, 사실. 참석했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다음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이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핵시험장이 협소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자단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조선에서 오는 기자들로 한정시킨다. 모든 국제기자단 성원들이 베이징 몬산 항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기를 보장하며 영공 개방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국제기자단 성원들을 위하여 몬산에 특별히 준비된 숙소를 보장하며 기자센터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핵시험장이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자단 성원들이 특별 전용 열차에서 숙식하도록 하며 해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네,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 양 정상이 꺼낼 최종 카드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께 이제 드리고요. 그 답을 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영희 변호사는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석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아직까지 저는 좀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내지는 회담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집중도를 생각한다면 원래는 북하고 미만 참석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 회담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나 뭐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관점은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6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와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 양 정상이 꺼낼 최종 카드를 준비 안 됐으면 그냥 말씀으로 딱 한 말씀으로만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일본 언론 배제 이유까지 좀 간단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트럼프는 한마디로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이 발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 숟가락 얻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시진핑까지 올 경우에는 그것은 결국 평화협정 내지는 정전협정까지 도장 찍지 않기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시진핑이 올 리가 없죠. 그리고 시진핑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서 몸값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트럼프밖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이 왜 그렇다고 하면은 또 일본을 이번 핵 폭파하는데 부르질 않았느냐. 한마디로 일본에 대해서도 당근이 없이 초대는 없다. 이와 같은 명백한 그 메시지를 일본에게 던지는 그런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박사 준비되셨죠? 예. 올림픽 직전에 이 김여정이 대북 특사로 내려올 때만 해도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와 그 올림픽 직전까지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과 북한이 근본적인 변화를 진짜 하려 하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놓고 우리가 계속 보면서 트럼프의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 김정은의 경제 압박에 대한 피폐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필요성 자체가 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시기다 정도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북미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제 봤는데 최근에 폼페이오의 발언이나 볼턴의 발언들을 미루어 봤었을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근본적인 그 목표를 향해서 생각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각각의 진정성들이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관전 포인트로서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은 이제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이 북한은 사실은 어쨌든 단계적 핵폐기와 보상을 주고받겠다는 거고 미국은 한꺼번에 하자든 그게 뭐 CVI든 PVI든 그런데 그 두 개의 절충점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적 핵폐기와 보상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2020년까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의 3년간의 시간표로 합의하는 그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하면은 뭐 경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좀 2020년 지나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19년부터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것까지를 같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차명진 저는 아까 모두에 했던 제 그림인데요. 서로가 핵과 달러를 따로 감싸고 있으면서 말로는 핵 줄게 달러 줄게 하는 그런 지상 최대의 쇼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일본 빼는 재팬 패싱도 얘기해요?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그러면 뭐 쇼하라 바쁜데 뭐 싱가포르까지 가고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이제 좀 그렇지 말기를 저는 좀 그러니까 근데 그림이 좀 전에 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재팬 패싱, 재활용. 뭐 얘기하신다면서요? 재팬 패싱? 왜 재팬 패싱인가? 재팬 패싱 요 그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그림 설명 안 못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일본을 패싱하는 이유는 아마 일본한테 자기들 경제 발전을 위한
비용을 예. 일단 배상금 형태로 달라는 요구하라는 거를 요구하는 그런 그 메시지다. 메시지입니다. 예. 뭐 무슨 일본을 따로 왕따시키는 뭐 그럴 힘도 없고 예. 이유도 없어요. 다 돈 달라는 겁니다. 김광덕 부장님.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합의문에서는 일단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합의가 나올 텐데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2020년 이번에 6월에 만나니까 6월까지 2020년 11월이 대선이 있거든요. 예. 근데 재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6월까지 한반도의 핵무기와 ICBM을 폐기해서 그거를 폐기하는 거를 이제 달러를 받고 파는 거죠. 제3국에. 그런 파는 방식으로 해서 달러와 거래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하고 그거를 달러를 이제 여러 나라가 같이 공동 구매를 하게 되는 식으로 해결이 된다. 근데 그거는 시한은 2020년에 거래가 완료되는 거로 이렇게 할 거로 보입니다. 홍현익 박사가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네. 뭐 무엇보다도 트럼프는 ICBM을 해결하고 싶으니까 ICBM은 모종의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핵무기 일부는 가시적으로 미국으로 보낸다. 그리고 사찰을 받는데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이미 사찰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앞에 이미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쉬운 거 테러 지원국 해제, 제재 일부 완화. 요거는 사실 안 해주겠다 그랬는데 정상회담해서 이렇게 김정은을 보니까 믿을만하다 그래서 조금 일부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설치해서 연락사무소는 설치했다가 또 김정은 마음에 안 들면 또 철수시키면 되니까요. 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 대사관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단계 연락사무소는 설치하지 않을까. 장난하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도 인민들이. 그래도 네? 왜냐하면 거기도 인민들이 있고 뭐 고기를 먹게 해준다고 좀 듣긴 거북하긴 합니다만 왜 하필이면 뭐 고기를 잘 먹게 해준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그거 하나 만나뵈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개혁 개방으로 가느냐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개혁 개방은 또 김정은은 지금 중국식 모델이 아니라 베트남식 모델 또는 싱가포르 모델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싱가포르도 거기도 대를 이어서 지금 정권을 물려줬잖아요. 근데 권위주의 정체고 그리고 경제는 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아니면 싱가포르 지금 모델로 갈 것 같은데 중국보다 오히려 더 친미 성향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물론이죠. 그래서 지금 김영철이 아마도 베이징에 가서 중국의 고위 당국자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설득하라. 아마 베이징에 지금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도착해 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현익 의원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